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은 과거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가운데 많은 왕조가 통치하고 싸워가며 현재의 공산국가로 자리를 잡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인종들이 모여 아웅다웅 세월을 보내오는 동안 악인과 선인들 역시 적지 않게 나왔었는데 그중 특이할 정도로 악녀로 이름을 날린 여자 권력자들도 많았었지요. 그중 가장 근대까지 유지되었던 청대 말 존재했던 악녀로 지금까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며 당시로서는 질기게 긴 생을 살다간 서태후의 스토리를 테마로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청나라를 말아먹은 근대 중국의 악녀입니다. 중국 역대 악녀들 중 꽤 많은 악독한 일을 저질렀던 서태후는 서쪽 별궁에 살고 있는 태후라서 서태후라 칭했으며 당시 동궁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태후도 있었고 한풍제의 정실 황후는 동태후였습니다. 서태후는 한풍제의 세 번째 황후였고 동치제의 생모이자 광서제의 이모로서 48년에 걸쳐 정치의 실권을 쥐고 청나라를 말아먹는 일에 큰 역할을 했고 일명 자이태후로 지칭되며 본명은 행정 혹은 행하라고 전해지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시호는 줄여서 효음 현황후라고 부릅니다. 서태후가 입고라여 후궁이 되었을 당시 태후는 그의 얼굴을 보고 성질이 더럽겠다고 말하며 난귀인으로 책봉했고 몇 년 후 서태후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한풍제의 관심을 끌어 성운을 잇고 의비에 책봉되었으며 1856년 서태후가 아들을 낳자 첫 아들을 얻은 한풍제가 기뻐하며 서태후를 의기비로 책봉하게 된 것이죠.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으로 서태후는 한풍제, 황후 누후르씨와 함께 열하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후에 영국과 프랑스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돌아온 한풍제는 북쪽 지방을 러시아에 점령당하자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서태후의 야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조정을 어지럽히면 처형하라는 유언서를 남겼다고 해요. 아들 동치제가 즉위하자 서태후는 황후 누후르씨와 함께 태후가 되었고 자이다 노황 태후라는 휘호를 받았으며 1861년 자신의 수렴청정을 반대한 수신 등의 대신들을 숙청하였고 연호를 기상해서 동치로 고치며 동태후와 함께 섭정에 들어가죠. 이 섭정 기간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대부분 권력욕이 있었고 황제의 생모였던 서태후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두 태후 간의 알력 다툼은 피할 수 없었는데 이런 알력 다툼은 자그마치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두 태후가 황제를 가운데 놓고 십수년을 힘겨루기로 보내던 중 동태후가 1881년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뇌진탕으로 사망하면서 서태후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태후에 의해 독살당한 것이라고 전해진다고 해요. 서태후는 황후, 즉 동태후의 일거수일투족을 미워하고 역정을 내는 것도 모자라 황제의 황후 처소 출입마저 막았다고 하죠. 태후 2명의 섭정 외에도 동치제의 숙부인 공친왕마저 정치 일선에 나서자 당시 전국에는 혼란이 가중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생모 서태후와 친정을 하고 싶어하는 동치제 간에는 알력이 생겼습니다. 동치제가 생모 서태후와의 불화로 괴로워하자 시름에 잠긴 동치제를 즐겁게 해줄 요량으로 신하가 유곽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유곽의 재미를 느낀 동치제가 궁궐을 벗어나 자주 그 유곽을 드나들던 중 매독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태후는 그것을 종기라 우기며 종기 치료만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동치제는 1875년 급사에 버리게 되는데 당시 동치제의 나이 겨우 19살이었고 서태후는 황후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제위 계승의 원칙을 무시하고 쫓아내버리죠. 서태후는 청대 말 한풍제의 후궁으로 입고라여 특히 악독한 일만 일삼아 현재 중국의 악녀 중 악질 중 악질이었던 악녀로 전해지며 청나라를 말아먹은 희대의 몹쓸 여자로 낙인 찍힌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저지른 악행 중 후대 사람들이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측천무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남색을 과하게 밝히며 지나치게 즐겼던 것과 그 후에 그 남자들에게 했던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서태후는 선택되어 온 미소년이 섹스에서 정욕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직결 처분하듯이 그 자리에서 내쫓아 죽여버리고 대기 중인 다른 미소년을 불러들여 계속 섹스를 즐길 정도로 대단한 성욕을 가진 여자였고 오로지 미소년들만 골라오도록 시켰기 때문에 한때 북경 시내의 미남들이 씨가 말랐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서태후는 매일 어린 남자를 한 명 골라 음란한 밤을 보낸 후 그 다음날 옷을 벗긴 뒤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어버리는 악행을 저질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피에 길게 칼집을 낸 뒤 수은을 끓여서 상처를 벌려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은이 피부 밑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인피를 땅에다 남겨놓고 근육 덩어리만 밖으로 뛰쳐나와 격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었다고 하는 몸서리 쳐지는 말도 있죠. 서태후가 그 짓을 시작한 후 몸이 망가져 그만둘 때까지 불려들어갔던 미소년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거의 매일 수십 년 동안 어린 미남자들을 불러들여 밤새 즐겼다는 것인데 세상 어느 곳이든 영웅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욕이 강하고 섹스를 즐겼다고 하지만 서태후의 행위를 떠올려 돌이켜보면 여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네요. 당시 서태후가 예민하거나 만족이 잘 되지 않을 경우 2~3명의 미소년들이 함께 그녀를 위해 온몸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후궁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풍제의 성운으로 그의 자식 중 유일한 아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후일 황제로 등극한 동치제였지만 문제는 그의 생모가 서태후임에도 불구하고 동태후를 더 따랐다고 해요. 특히 황후 간택에 있어서도 서태후보다는 동태후의 의견을 따르는 등 이러한 일련의 일들 때문에 서태후는 자존심이 극에 달했으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이것을 풀기 위한 방편으로 사치와 동시에 식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서태후의 이러한 이상 행동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당시 그녀의 하루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상을 차리는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100냥이 넘을 정도였고 이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따져본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식사를 위해 황제의 수라상 이상으로 화려한 음식을 올리도록 했는데 한 끼에 128가지 정도의 음식을 준비시켰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3번 이상 먹지 않았으며 육식을 매우 좋아해 오리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요리 중에서도 동파육을 특히나 좋아해서 향령이라 부르며 즐겼고 고기 외에도 제비즙과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으며 후식으로는 과일과 사탕, 떡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이렇듯 식탐도 강하고 다양한 요리를 즐겼기 때문에 서태후가 전용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가는 날이면 16칸 열차에서 4칸이 주방이었고 그의 식사 준비를 수행하기 위한 요리사만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서태후가 식사를 하는데 3번 이상 떠먹은 음식이 있을 경우 그녀가 식사하는 것을 관찰하는 요리 담당 내시가 큰 소리로 이 음식은 앞으로 6개월간 식탁에 올리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서태후가 식사를 끝내고 나면 남은 요리들은 궁궐 내의 신하들이 가져가 먹도록 했고 모든 음식은 사실 숟가락 한 번 대지 않은 멀쩡한 요리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식탐이 심한 서태후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궁에는 항상 수많은 요리사들이 주방을 채우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악녀로 등극하게 된 원인들 중에서 사치는 국가 예산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녀의 의복은 몇 벌이 아니고 그 짝으로 3,000개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요. 특히 양말은 하루에도 수십 켤레를 갈아 신었는데 조금만 땀이 배는 느낌이 들어도 다른 것으로 갈아 신을 정도였기 때문에 양말을 만드는 사람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서태후의 양말을 10,000개 이상 만든 시녀도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생활은 곧 사치의 사치가 극에 달했고 국가의 예산으로도 감당기 어려울 정도였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었죠. 당시 서태후의 옷, 버선과 신발을 만들어내기 위해 매년 3,000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그 비용은 매년 10,000냥 이상이 들었다고 하는데 음식에도 그랬듯이 옷이나 버선, 신발도 한 번 신거나 입고 나면 절대로 다시 사용하는 법이 없이 그대로 버렸으며 심지어 한 번 쓰고 버리는 목욕 수건에도 아름다운 수를 놓아야 했는데 그야말로 사치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서태후의 또 하나 기막힌 행위는 매일 저녁 출산한 젊은 산모의 신선한 초유를 마셨는데 이를 위해 출산 산모 몇 명이 침실로 들어가 누워있는 서태후에게 무릎을 꿇고 젖을 물려주기 위해 젖을 물릴 산모는 옷을 모두 벗고 조그만 의자의 아랫도리만 살짝 가린 자세로 태후가 젖을 충분히 빨아먹고 일어날 때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물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 짓거리를 매일 했으니 출산한 산모들을 찾아 궁으로 들여보내는 일만 전적으로 하는 내시와 시녀들이 출산한 산모들을 찾아 북경을 온통 쑤시고 돌아다니며 산모들을 대기시켜 놓았었다고 하죠. 서태후가 청나라를 말아먹은 원인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짓은 당시 청나라 예산의 30% 이상을 들여 이화원을 복원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화원은 원래
1750년 청나라 걸륭제가 황실의 여름별궁으로 쓴 청의원이었는데 1860년 제2아편전쟁 때 서양군대에 의해 보물은 약탈당하고 목조 건물은 전소되어 폐허가 된 것을 서태후가 1894년 가보년 자신의 환갑 때 성대한 연회를 열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6년 전부터 새롭게 정원 공사를 하면서 명칭을 이화원으로 개칭한 것이죠. 이화원을 재조성하면서 본래 평지였던 곳을 파내 만든 공명호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와 같아 보일 정도였고 거기서 파낸 흙으로 높이 60m의 만수산을 만들었는데 그 만수산 기슭 곳곳에 궁전과 누각에서 1년 내내 잔치를 벌이며 사치를 즐겼었다고 해요. 후대의 사람들은 서태후가 섭정 48년 동안 해온 일들 중 유일한 업적이라면 세계적인 황실 정원인 이화원을 남겨 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하는 등 오늘날 중국의 관광 수입과 산 역사의 장으로 삼도록 한 것이라는 농담 반 진담을 하고 있죠. 또한 해군의 군비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 중국의 해군은 상당히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중일 전쟁에서 참패한 원인을 서태후에게 돌린 것이란 말도 있거든요. 서태후는 보석을 너무 좋아하여 몸을 치장하는 데는 물론이고 식기나 궁중에서 연주하는 악기들까지 옥으로 만들게 할 정도였으며 지금도 당시 제작된 옥 제품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엄청난 양을 수집하여 실생활에도 사용했다고 하죠. 보석의 애착이 대단해서 아예 과일 모양이 특이한 보석의 경우 황관들을 시켜다가 자물쇠로 잠근 다음 지키게 했고 이들 중 일부는 서태후의 무덤에 매장되었다고 하며 특히 비추와 진주를 가장 좋아해서 비추와 진주로 만든 팔찌와 반지야 말할 것 없고 비치로 장식한 호갑투와 머리 장식, 비추와 진주로 만든 망토와 식기, 악기도 비치로 만들었다고 해요. 서태후는 심한 탈모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치장을 할 때면 머리 손질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 만일 서태후의 머리를 빗길 경우 머리카락이 한 개라도 빠진다면 머리를 빗긴 궁녀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겨줬다고 합니다. 소매가 넓은 옷을 입으면 서태후의 머리카락이 넓은 소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태후가 머리카락이 빠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서태후는 자신 앞에서 기침을 하거나 실수를 한 내시나 궁녀들에게 사람의 인분을 먹였을 정도로 가학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섭정을 하는 가운데 10년간 유폐되었던 광서제는 1908년 11월 14일 누군가 보낸 독약을 먹고 38세 나이로 요절하였고 서태후는 그 즉시 광서제의 동생의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다음 황제로 지목했는데 그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농제 포이입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 특히 오리고기를 매우 즐긴 서태후는 복부 팽창과 위 기능 저하로 이질에 시달렸고 매일 연애를 하면서 과식을 한 탓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광서제를 독설한 다음날 업보인지 결국 그로 인해 죽게 되는데 죽기 전 다시는 자신처럼 여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72세로 황천행이 되었죠. 서태후의 장례는 무려 120만 냥이라는 거금을 들이며 성대하게 치러졌고 수천 명의 사람이 장례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진 후 중국 국민당의 북벌로 공산당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덤을 도굴하게 되는데 파고 들어가던 도중 입구가 돌로 막혀 있자 아예 대놓고 폭약으로 입구를 폭파해버리고 들어갔고 이때 시범 케이스로 군벌들이 맨 처음으로 서태후의 무덤인 정동릉을 털면서 갖은 수모를 다 당했다고 해요. 그들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부장품을 챙길 때 서태후의 시신은 옷이 벗겨짐은 물론 도굴하던 군인들이 입에 넣어진 야명줄을 꺼내기 위해 시신을 입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세로로 갈라버린 후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다고 하거든요. 중국인들은 서태후의 시체가 처참히 훼손된 것에 대해서도 광서제와 효철의 황후 그리고 진비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업보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도굴 과정에서 군벌 우두머리와 참모들이 먼저 자신들의 몫을 챙긴 다음 부하 장병들에게 나머지를 약탈하도록 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서로 싸우고 받고 엉망진창으로 약탈하다가 밟혀 죽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고 약속한 약탈 시간이 다하자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옮겨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죽어서 살아생전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한 업보로 죽은 몸조차 온전히 썩히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기며 업보를 받듯 처참한 모습으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보면 역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게 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